자, 얘들아, 바로 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시험 범위 여기서부터 시작. 도형의 이동. 근데 도형의 이동만 나오면 사실 되게 착한 학교인데요. 아마 원반까지 끼워가지고 꼭 같이 나올 거니까 어느 정도 원반까지 잘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갈게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점의 이동과 두 번째, 도형의 이동. 자, 이놈에 대해서 두 개의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차이점을 당연히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차이점 보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쭉 볼게요, 여러분들. 자, 어떤 x, y라는 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점을요,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하고요. 뭐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주어진 얘를 x축 대칭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얘를 y는 마이너스 x 대칭 한번 해보고요. 주어진 얘를 y는 x 플러스 3을 대칭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얘를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거에까지 한번 대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 각각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상호야, x, y를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하면 어떻게 바뀌죠? x 플러스 오케이, x 플러스 2, y 이렇게 바뀐다는 거. 점이 x, y가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하면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니까 점에 대한 평이동은 여러분들 이렇게 플러스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은 주어진 얘를 x축 대칭 이동하지 않고 y축 대칭 이동 한번 해볼게요. 예진아,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케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y가 됩니다. x에 단순히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이 좌표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됩니까? 네, 이거 보여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유리마, 주어진 얘를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y, x 플러스 2 있습니다. 요 y, x 좌표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 y 좌표에다가 마이너스 x 여기 그대로 다 대입해 주셔야 된다는 거.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수아야, 요놈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 헷갈릴만 합니다. 자, y는 x 플러스 3. 여기 여러분들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내심용이에요. 여기요, 기울기가 뿔마일인 경우는 이때는 공식화해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울기가 뿔마일인 경우에만. 하지만 여기에는 얘를 보면 기울기가 뿔마일이 아니죠. 그쵸? 이때는 공식화하는 게 아니라 얘는 직접 대칭이동 시켜주셔야 돼요. 공식이 없습니다.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지만 그걸 외우느니 직접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직접 대칭이동 해주셔야 되는데 대칭이동의 핵심이 뭐냐면 대칭이동의 핵심은 수직 이등분이다라고 해서 수직 조건, 이등분 조건 활용하셔가지고 수직 조건 기울기를 줬다. 이등분 조건 중점을 활용하자. 여기까지 다시 수직에 대한 얘기는 기울기에 대한 얘기, 이등분에 대한 얘기는 중점에 대한 얘기 따라와서 자 지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마이너스 y, x 플러스 2가 있는데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되냐면 x는 y 마이너스 3이에요, 여러분들. 즉 y 좌표에다가 3을 뺀 거를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y는 x 플러스 3이에요. 여기 x에다 3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답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다시 볼게요. 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점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한번 대칭이동 시켜보고 싶다. 그러면 대칭이동 시키면 x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로 표현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2를 더하니까 4 써주면 된다는 얘기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해주시고 3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놈의 대칭이동 시킨 점은 이렇게 수직 등분의 형태로 분명히 이렇게 따라올 텐데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4,3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면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럼 실제로 여기 한번 기울기 보면은 여기랑 수직이니까 기울기 1 나와야 되죠, 여러분들. 5 증가할 때 5 증가하니까 기울기 1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요거하고 요거의 중점을 체크하시면 이 중점이 2분의 3, 2분의 1인데 제가 여기 위에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뿔마일인 경우에는 꼭 공식화해서 빠르게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까? 여기까지? 하지만 기울기가 뿔마일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고요? 직접 대칭으로 시킬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 지워도 괜찮을까요? 여기? 자, 여기 예제만 지워버리고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내가 여기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잡 하나 찍어서요. 2,3이라는 점 한번 찍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2,3이라는 점은 여기에 2,3이 있을 거라는 거. 왜냐면 여기가 2,5니까 여기가 r이 찍히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대칭이동된 이 점을 구하는 공식 따위는 없고요. 여기는 얘가 대칭이동의 식은 수직이 능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a, b라고 하면은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한데 그 식 두 개가 수직 조건 하나, 이동 조건 하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그대로 써보면 첫 번째 수직 조건, 즉 a-2분의 b-3 요놈의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따라온다라는 조건 하나와 두 번째 2등분 조건 중점 활용 요놈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중점을 구해주시면 중점이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더하기 3인데 걔가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돼 2분의 b 더하기 3이 a 더하기 2 더하기 1이다. 그래서 이걸 연립해가지고 구하는 거다. 이것까지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얘가 점의 이동이에요. 따라오실까요? 점의 이동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첫 번째 요놈에 대해서 점의 이동은 플러스로 따라온다는 거. 플러스로 따라온다는 거.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 y축 대칭 이동할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런 게 아니라 좌표 전체가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얘가 일단 점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쉬워도 괜찮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는 도형의 이동. 이번에는 f x, y는 0이라는 얘가 도형이에요. 이 왼쪽이 원의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고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도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얘를 똑같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한번 평행이동 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얘를 x축 대칭이동도 한번 시켜보고 그 다음에 주어진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도 한번 시켜보고 그 다음에 주어진 얘를 y는 x 플러스 2라는 똑같습니다. 기울기가 뿔마 1인 형태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번 시켜보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기울기가 뿔마 1이 아닌 이런 형태도 한번 시켜보면 마지막 형태가 굉장히 제일 어려운 형태고요. 이거는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직접 구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자, 갈게요. 그러면 주어진 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하면 소아야 여기 뭐가 따라와야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 x 대신에 x-1을 대입하자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수 볼 때요 fx-2 이렇게 나와있으면 이거 어떻게 의미해요? x 대신에 x-1을 대입하자라는 거잖아요. x에다가 단순히 2를 뺀다 이게 아니라 읽으실 때는 얘를 x 대신 x-1을 대입하자라고 읽어주는 거지 여기가 x-2로 바뀐다라고 읽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x축 대칭 하나만 이놈을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fx-2, 마이너스 y 플러스 3 땡 마이너스 3입니다. 헷갈리면 다시 체크해주세요. 갑니다. x축 대칭이동 할 때는요 요놈은 y좌표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지 y좌표 전체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다시 x축 대칭이동 할 때는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이러한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들. 좌표는 y 좌표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고, 오케이? 비교 점은 y 좌표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고 도형은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고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따라합니까? 정확하게 구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 때문에 또 틀리면 피눈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y 대칭 이동하면 그러면 x 대신에 y를 대입, y 대신에 x를 대입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자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f x 대신에 y를 대입, y 대신에 x를 대입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네, x 대신 y를 대입, y 대신 x 대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점은 얘하고 얘 좌표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점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다음은 y는 x 플러스 2의 요놈을 그대로 또 대칭 이동 한번 해보면 y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 이렇게 가는 겁니다. y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 따라옵니까? x 대신에 뭘 대입? y 마이너스 1을 대입. x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대입. 이렇게 나온다고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주어진 얘를 y는 2x 플러스 1을 대칭 이동하래요. 그러면 똑같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대칭 이동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언제? 여기가 뺄바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선이 나오기도 하고 원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형태가 나올 텐데 그때는 직접 대칭 이동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기울기 뿔바이인 것까지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공식화해서 기억해주면 된다는 거고요. 그에 따라 나머지는 정확하게 구별 지어줘야 절대 실수가 없다는 거. 됐나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쪽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별 지어주셔야 돼요. 자, 다음 여러분들 이거는 필수 암기입니다. 단순히 평행이동하고 단순히 대칭이동하는 게 아닌 약간 좀 특징적인 거. x는 a에 대칭이동시키고 y는 b에 대칭이동시키고 이 형태까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볼게요. 내가 어떤 x, y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요 x는 a라는 거에 대칭이동 한번 시켜보고요 y는 b라는 거에 대칭이동 시켜보고요 다음 점 a, b에 대칭이동 시킨 거 이거는 사실 암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하다라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x, y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요 x는 a에 대칭이동 시키면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따라오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y좌표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y좌표 안 변하고 당연히 수직 등분이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고요. 이등분이기 때문에 요놈하고 요놈의 중점이 뭐가 돼야 된다? a가 돼야 된다. 즉 요놈하고 요놈의 중점이 a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둘이 더해서 2a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요놈과 요놈을 더해서 뭐가 되면 된다? 2a가 나오면 된다. 다시 요놈의 중점이 a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y는 b에 대칭이동 시키면 주어진 얘를 y는 b라는 요놈에 대칭이동 시키면 당연히 x좌표는 변하지 않고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그럼 y의 중점이 뭐면 되는 거예요? p면 되니까 y끼리 합이 뭐면 된다? 1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x, 2b-y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x, y라는 놈을 내가 a, b 요 점에 대칭이동 시키면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이 보면 되는 거예요. a, b면 되니까 얘하고 얘를 더해서는 2a, 2b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a-x, 2b-y 이런 식으로 따라온다는 것까지요. 더 나아가서 얘들아 점대칭은 항상 축대칭 두 번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점에 대해 대칭이동 시킨 건요 축대칭 한 번 하고 축대칭 한 번 하는 이 두 번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시 점대칭은 축대칭 두 번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어렵지 않아요. x에 대해서 a 대칭하면 되고요. y에 대해서 b 대칭이동 시키면
항상 얘가 정대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 대칭도 읽을 때 x축 대칭 한 번, y축 대칭 한 번 하면은 그게 원점 대칭이 된다는 거. 걔를 그대로 평이동시킨 유해이었습니다. 얘가 점에 대해서 약간의 특징점을 본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볼게요. 똑같이 갑니다. 얘는 점의 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형의 이동. 자, 주어진 도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x는 a에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냐? f 똑같습니다. 2a-x, y는 0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돼요? x 대신에 2a-x를 대입하자라고 읽는 겁니다. 오케이? x는 a 대칭하면 x 대신 2a-x를 대입 이렇게 읽는 거고요. 똑같아요. y는 p 대칭 이동하면요 f x, 2b-y는 0 y 대신 2b-y를 대입이라고 읽어주는 거고요. 마지막 a, b에 대하여 점대칭 한다는 얘기는 f 2a-x, 2b-y 이름을 대입이라고 읽어주셔서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예제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갑니다. 자 내가 y는 fx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x는 3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대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됩니까? 6-x 더해서 요놈의 중점이 3이 나오게끔 다시 요거하고 요거의 중점이 뭐가 나오게끔 3이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주어진 예를 보면 자 요거하고 요거 더해서 상수가 나왔네. 근데 그 상수가 6이네. 그러면 x는 3의 대칭이구나 라고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자 마찬가지로 내가 y는 fx라는 애가 있는데 주어진 예를 y는 2에 대해 대칭 이동 한번 해보겠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주어진 이거 정확하게 한번 해보면 y는 2 대칭하면은 y 대신에 4-y를 대입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4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 y는 2에 대해 대칭이니까 y 값의 중점이 2가 나오게끔 y 값 중점이 뭐가 나오게끔? 2가 나오게끔 더해서 뭐가 나오게끔? 4가 나오게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적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얘기가 x는 a, y는 p, 점에 대한 대칭까지 얘기한 거고요. 자, 좀 더 갑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거. 정확히 볼게요.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fx는 a에 대한 대칭함수를 의미한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주어진 얘가 의미하는 건 y는 fx가 x는 a에 대하여 대칭인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거 두 가지로 설명해 볼 테니까 다 이해해 주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요, f에다가 a 플러스 x를 대입한다는 얘기는 a를 기점으로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값과 x만큼 왼쪽으로 간 값이 이렇게 항상 똑같은 게 f라는 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x가 모든 x에 성립하면 요만큼 가고 요만큼 모양 똑같으니까 아 a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 약간 이런 식의 fx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원리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두 번째는요 약간 이겁니다. 보세요.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자, 이 왼쪽 함수를 어떻게 해야지 오른쪽 함수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뭐 나와요? 상수 2a 나오죠. 그러면 얘를 x는 a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y는 f a 플러스 x라는 거를 x는 a 대칭 이동시키면 x에 대한 중점이 뭐가 나오면 된다고요? a가 나오면 된다고요. 그러면 요거 더해서 뭐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2a가 나오면 된다.
여기가 a-x가 된다는 겁니다. 또는 x는 a 대칭이동 시킨다는 얘기는 x 대신에 뭘 대입한다는 얘기요? 2a-x를 대입한다는 얘기죠. 좀 3a 잠깐만요. x는 a 대칭이동 시키면 잠시만요. 꼬였네. 무슨 일에? a 플러스 x를 x는 a에 진동시키면 3a 마이너스 x. 얘들아,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잠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형태 또 다른 형태 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자, 여기 지울게요. 그리고 끌어버리니. 자, 저런 형태 말고요. 요거 fx랑 f 2a-x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얘 또한 fx가 x는 a의 대칭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 형태 저 형태로 한번 보면요,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2a라는 얘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실제 내가 얘를 x는 a를 기점으로 fx가 의미하는 건 요 왼쪽으로 a-x만큼 간 거예요, 여러분들. 요게 의미하는 건 이 오른쪽으로 a-x만큼 간 겁니다. 어쨌든 a를 기점으로 해도 똑같은 것만큼 갔기 때문에 실제 그래프 형태가 좀 전처럼 이렇게 똑같이 이런 느낌으로 잡혀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까? 자, 근데 어떻게 읽을 수도 있냐면 내가 이 왼쪽 함수하고 오른쪽 함수가 같다는 얘기인데 이 왼쪽 함수하고 이 오른쪽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을 때요,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x는 a에 대칭시킨 함수죠, 여러분. fx라는 그래프랑 그놈을 x는 a에 대칭시킨 그래프가 똑같기 위해선 애초에 fx가 x는 a에 대칭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x는 a가 여기고 fx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함수 갖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얘가 fx면 그놈을 x는 a에 대칭시켜버리면 얘가 y는 f 2a-x가 함수인데 이 둘은 지금 갖출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 둘이 갖기 위해서는 fx가 애초에 x는 a의 대칭 함수여야 요거를 그대로 대칭 이동시켜도 똑같이 이렇게 따라올 거니까 이 뜻이 무슨 말인지 둘이 그래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기존의 형태랑 그거를 대칭 이동시킨 형태가 똑같기 위해서는 애초에 fx가 요 놈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형태가 된다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따라오니까 사실 저 두 개에 대해서 기억하는 건 이겁니다. 자, 요거하고 요거를 더해요. 더했는데 걔가 상수가 나옵니다. 2a라는 상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상수의 절반을 한 요거의 대칭 상황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요거 더하면 상수 2a 나오죠? 그거의 절반의 대칭 이런 상황이라고 빠르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얘 한번 보면요, 문제에서 f 3-x랑 f 4 더하기 x랑 똑같다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럼 더하면 뭐예요? 7이죠. 맞아요. 그럼 얘는 어디에 대칭인 거예요? 얘는 2분의 7에 fx가 대칭 상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따라오세요.
자, 비슷한 원리로 자, fx랑 이번에 4-fx가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렇게 한번 볼까요? fx랑 2b-fx랑 같아요. 그럼 이 왼쪽에 있는 함수는 y는 fx라는 놈이고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2b-fx라는 놈인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한 거예요? y는 b에 대칭이동한 겁니다. y 값의 평균이 딱 b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오세요. 그러면 얘를 대칭이동시킨 거랑 기존에 있는 함수랑 똑같다는 얘기는 애초에 fx가 y는 b에 대칭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주어진 얘가 의미하는 것은 fx가 y는 b에 대하여 대칭임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fx가 y는 b에 대하여 대칭임을 의미하고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fx가 y는 몇에 2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함수가 아니어서 아직은 아마 안 나올 테지만 정리하면 우리가 저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저 왼쪽을 지워버리고요. 네 번째 할게요. 자, 보세요. 자, 내가 fx라는 애가 있는데 지금 뭐 했냐면은 x는 a에 대칭, y는 b에 대칭한 거거든요. 근데 정대칭 안 했죠. 그쵸? 그래서 얘를요 a, b에 대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떤 함수가 나오는지 일단 여기다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다시 fx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시켜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x 대신에 뭐가 들어가고 2a-x가 들어가고 y 대신에 뭐가 들어가고 2b-y가 들어간 이 함수가 지금 a, b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는 함수거든요. 이거를 y로 정리하면 이렇게 따라옵니다. 주어진 얘를요, 요렇게 주어진 얘를 a, b에 대칭 이동해버리면 이런 함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요 식이 의미하는 게 사실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오고 맨날 이렇게 나옵니다. 주어진 얘가요, 이렇게 나와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리 모르시면 외워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보세요. fx랑 걔를 어디에 대칭시킨? a, b에 대칭시킨 이 그래프가 똑같다는 얘기는 애초에 fx가 뭐란 얘기예요? a, b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 말인 겁니다. 원리 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를 여러분들이 읽어주면 fx가 a, b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fx가 a, b에 대칭이다. 그럼 보는 방법은 주어진 요놈의 평균이 뭐가 되고 a가 되고 얘가 의미하는 건 y값, 얘도 y값, 얘도 y값. y값의 합이 1이니까 평균이 b가 된다. x의 평균도 a고 y의 평균도 b가 되니까 a, b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제 한 번만 빠르게 보면 자, 문제에서 f 2 더하기 x 더하기 f 4-x가 8이라고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빠르게 읽어주면 된다? 주어진 얘가 더하면 6이니까 3, 뭐에 대한 대칭? 4에 대한 대칭. fx가 3, 4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구나 정대칭 함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일단 이게 도형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니까 좀 적어두시고 계속 봐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로 넘어갈 건데 83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30번. 수아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830번.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얘는요. 요게 지금 y는 fx라는 함수인데 연습할 겸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한 겁니까? 마이너스 2. 괜찮나요? y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한 겁니까?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얘는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일단 어디 대칭? y축 대칭. y축 대칭을 해주시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가 근데 여기가 지금 플러스 2가 나오기 위해선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x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이동해야지 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얘는 대칭을 먼저 하고 평이동을 먼저 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이번에는 평이동을 먼저 해볼까요, 여러분들? fx에 대해서 2가 튀어나오려면 x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y는 x 플러스 2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x가 들어가려면 어디 대칭? y축 대칭을 시켜버리면 주어진 얘를 y는 f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정답이고 이것도 정답이라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세 번째. 자, 얘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x 대신에 그냥 뭐가 들어갔어요? 2-x가 들어갔죠. 그럼 어디 대칭인 거예요? x는 1 대칭. 이렇게 한 번에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x 값의 평균이 지금 딱 1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어진 예를 보자마자 x는 1에 대해 대칭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1번의 형태로 그림을 그린다면 주어진 예를 y축 대칭 시켜보세요, 여러분들. 자, 주어진 예를 y축 대칭 그대로 시켜보면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따라오는 게 y축 대칭 요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 얘를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하니까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1에 따라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인 거예요. 이렇게 1번의 형태를 그리면 얘가 지금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따라오시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면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면 그래프 형태가 얘가 마이너스 1 되고 2가 0이 되니까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해되세요? 근데 걔를 어떻게 해요? y축 대칭 얘를 그대로 y축 대칭하니까 아 이렇게 나오겠구나. 즉 당연히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주어진 예를 그냥 바로 x는 1에 대해서 대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칭 이동하면은 요 형태가 얘가 나오는 거고 요 형태가 얘가 나오니까 한 번에 볼 수 있어야 된다. 따라오세요. 여러 가지 방법 알고 있어야 눈으로 보라도 이게 검산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100점 받는 요령인 거예요.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야 된다. 자,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평이 이동한 다음에 대칭 이동하는 게 편해 보여요? 대칭 이동한 다음에 평이 이동하는 게 편해 보여요? 대칭 이동하는 게 먼저 더 편합니다. 실수가 줄어요. 항상 대칭 이동 먼저 시키고 평 이동하는 쪽을 생각해 주시고요. 내가 검사할 시간이 많네라고 하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빠르게 보이면 3번처럼 빠르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되세요? 따라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형태에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요 얘기한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자, 이거 한번 가볼까요? 자, 얘는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어디 대칭? x축 대칭. 그 다음 여기를 x 플러스 1 넣었다는 얘기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되고 있다는 얘기. 오케이? 여기다가 답을 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x축 대칭. 맞아요? 그 다음 얘는 더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fx랑 더하면 1이 되죠? x는 2분의 1을 대칭시키면 바로 얘가 나오는 상황이 될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형태 조금 최대한 활용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최대한 좀 활용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였고요. 자, 뒤로 쭉쭉 넘어가서 추단거리 기억나세요 여러분? 추단거리 보는 거 안나요? 알 수 있죠? 자, 838번 해봅니다. 838.
있어요. 그때의 P를 구하라. 스텝이 네? 네? 왜 이렇게 생각하시죠? 학습 차원에서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추단거리 유형이에요. 추단거리. 추단거리 유형 푸는 방법은요. 일직선 만드는 겁니다. 구부러지는 걸 푼다. 선분을 핀다. 근데 이때 필 때 말하는 이게 대칭이동인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지금 AP 더하기 BP라고 나와 있는데 대칭이동을 활용해서 얘를 지금 표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라는 거를 여기다가 쏙 대칭이동 시켜서 여기를 B'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대칭이동의 핵심은 여기가 수직이 된 부분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B'에서 P까지를 연결해보면은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지금 똑같아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원리는 이거예요. 자, AP 더하기 BP를 대칭이동 시킴으로써 얘를 AP 더하기 B'P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이렇게 구부러지는 걸 폈을 때가 최소인 거니까 답은 얘가 이렇게 일직선이 되겠대요. 즉, 요놈의 최소값은 정답은 그냥 B'A가 정답이 된다. 자, 그럼 B'의 좌표는 얘를 대칭이동시킨 거니까 얘가 4,6인 거고요. 답을 내주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하니까 답은 루트 29이동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까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그때의 피해 좌표까지 구해요. 자, 그럼 그때의 피해 좌표는 얘가 일직선이 될 때의 피해 좌표 요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 P가 무슨 점이라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점. 그래서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구해주시면 정답이 나온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추단거리 문제 빠르게 한번 연습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뒤로 넘어오셔서요. 863번, 864번 선택해요. 863번, 864번. 쭉쭉 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칠판.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입사각, 반사각 똑같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얘를 P면은 그냥 그게 일직선이 된다 이 얘기를 돌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각이 똑같다는 얘기네. 자, 그럼 얘를 P기 위해서 지금 여기가 6,4라는 점인데 주어진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얘가 일단 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똑같은 거죠. 괜찮나요? 그러면 이 점표가 X축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6,-4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길이가 요만큼으로 따라오는데 마찬가지로 P기 위해서 이걸 뭐 하겠다? 대칭 이동시키겠다. 그럼 어디 대칭 이동하는 겁니까? Y는 6에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주어진 얘를 저 위로 쭉 올려버리면 이렇게 따라올 텐데 6에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요 Y좌표와 요 Y좌표의 중점이 6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해서 뭐가 돼야 돼요? 12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좌표가 6,16 따라오는 거니까 정답은 0,0에서부터 6,16까지 거래하면 정답이 나온다. 일단 이게 첫 번째 풀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자 여기 갈게요. 첫 번째 여기 있는 좌표가 60,20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지금 한번 펴나가겠다고요. 그럼 약간 구부러져 있는 걸 피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대칭도 시켜서 일단 이렇게 펴주면 됩니다. 이렇게 피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럼 요즘의 좌표는 60,-20 여기를 X축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얘랑 요거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꺾여져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 대칭 이동한 겁니까? X는 180에 대칭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좌표의 중점이 180이면 되니까 요거하고 요거 돼서 뭐 되면 되는 거예요? 360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의 좌표가 300,-20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중점이 180이 됩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핀 거냐? 이렇게까지 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다시 얘를 저 위로 또 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어디 대칭 시키는 겁니까? 요거 Y는 90에 대칭 시키면 되는 거니까 요거하고 요거의 핀 요놈의 Y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합이 180 되면 된다고. 그러니까 300,-200이 치킨이다. 정답은 0,0에서부터 300,200까지 거기가 정답이다. 이게 일단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잘 붙였나요 여러분들? 각각을 그냥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쭉쭉 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석적인 서술형 풀이고요 여러분들. 자 이제 좀 빠른 풀이 한번 가볼게요. 자 봅시다. 내가요 어쨌든 얘네를 필 거예요. 핀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쓴다는 얘기는 피타를 지금 활용할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요놈을 1번, 요놈을 2번, 요놈을 3번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차피 얘네를 피면은 얘가 일직선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만큼을 1번, 요만큼을 2번, 요만큼을 3번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려면 어쨌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은 피타기 때문에 밑변과 높이를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밑변과 높이는 이 1번의 밑변 찾아주면 되는 거고 2번의 밑변 찾으면 되는 거고 3번의 밑변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높이도 이 1번 선의 높이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2번 선의 높이를 찾으면 되는 거고 3번 선의 높이를 찾아서 구하면 된다는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 요 1번의 밑변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 요만큼의 길이의 밑변의 길이는 모르는 겁니다. 2번의 밑변 길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3번의 밑변 길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1번, 2번, 3번 밑변 더하면 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6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6인 거예요. 자, 1번의 높이 압니까? 6. 1번의 높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6. 2번의 높이는 6. 3번의 높이는 뭐예요? 4. 그래서 여기가 6 더하기 6 더하기 3. 그래서 여기가 16이 나오니까 6개 제곱 더하기 16개 제곱 지금 이거랑 똑같은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거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푸신 분? 그렇게 풀진 않았지만 기억은 납니까? 상을 이렇게 풀었어요? 네 그러면 얘들아 이제 풀이 이거 체크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거 한번 똑같이 가볼게요. 이게 훨씬 빠른 풀이라는 얘기예요. 1번, 2번, 3번, 4번 어쨌든 쭉 풀 거라고요 이렇게.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에 성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자 1번의 밑변 알아요 몰라요?
1번의 밑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2번의 밑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1번의 밑변하고 2번의 밑변을 더하면 뭐라고 알아요? 120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60입니다. 1번하고 2번 더하면 120이라는 얘기입니다. 3번의 밑변 몰라요. 4번의 밑변 몰라요. 하지만 더하면 180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1번의 높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20이라고. 1번 높이 20이네. 2번 높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3번 높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2번 높이랑 3번 높이 더하면 뭐인 거예요? 90이라고. 4번의 높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90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300, 여기가 200, 300, 200 딱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빠른 풀인데 이게 활용이 항상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좌표를 다 대칭으로 시킬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석적인 풀이랑 빠른 풀이 비교하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얘기였습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가 추단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추단거리. 자, 그래서 조금 더 넘어가서요. 이제 스텝 3에 대해서 추단거리 문제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주시고요. 870번 해보세요. 우리 몇 번 풀어봤는데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870번 해볼게요. 혹시 처음 보는 느낌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문제 간략하게 조금 써놨어요. 문제가 요거 도로 뭐 비용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결론은 저 둘레가 최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최소값을 구하라, 즉 구부러져 있는 걸 막 열심히 펴가지고 답을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럼 펴보세요. 자, 여기 구부러져 있는 걸 피기 위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서 여기를 A'이라고 잡으면 여기 당연히 수직 등분 따라올 거고 요만큼의 길이가 똑같이 대칭가 되겠다라는 거. 괜찮나요?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도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펴주시면 여기가 A2'이 될 거고 여기는 이 길이하고 이 똑같은 대칭가 될 거라는 거.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원래 구하려는 둘레는 성분 AB 더하기 성분 BC 더하기 성분 CA였는데 성분 AB의 길이를 성분 A2'B로 바꿔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BC라는 거는 그냥 BC로 보고요. CA라는 길이를 CA'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둘레 자체를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펴가지고. 이해되세요? 그럼 요놈의 최소값은 언제인 거예요? 그냥 A', A2'가 일직선으로 만들어질 때가 최소값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최소값을 물어보라고 했다면 A'의 좌표는 1,3일 거고 요놈의 좌표는 3,-1일 거니까 최소값은 요때가 정답이 된다는 건데 문제는 그때의 BC를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그때의 BC가 뭐냐? 여기가 C고 여기가 B가 찍혀서 요만큼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데 이 B하고 C가 의미하는 게 또 뭐냐면 교점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따라오시나요? C라는 거는 요 직선과 요 직선. 자, 45도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몇이라는 얘기? 1이라는 얘기. 그래서 얘는 마음의 X라는 직선. 그래서 C의 좌표가 의미하는 건 교점인데 Y는 X라는 직선과 성분 A', A2' 이놈의 교점이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 C의 좌표를 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겠죠? 오케이? 끝자락 교점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B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B의 좌표는 성분 A', A2'의 요거 무슨 좌표? X좌표와 이렇게 처리하셔서요 B하고 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였던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구부러져 있는 걸 피워야 되는데 그 피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대칭 이동을 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문제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자,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872번이거든요 여러분들. 872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개 묶으세요. 872번 거기다가 872에다가는 작도라고 써주세요. 872에다가는 작도. 여러분들이 직접 작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선생님이 그 약간 휘어져 있는 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되니까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문제가 똑같죠? 870번하고 사실 형태가. 둘레의 최소값이라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차이는 뭐죠? 걔는요, 여기 yx라는 직선줬고 이 좌표 줬기 때문에 대칭이동 대칭이동 그 좌표를 찍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좌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좌표를 찍을 때는 저렇게, 좌표를 못 찍을 때는 이렇게 작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문제인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러면 작도 한번 천천히 해보면 어쨌든 이 구부러져 있는 걸 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대칭이동 시켜요. 이렇게. 그러면 수직이 등분이니까 이렇게 따라오면서 요 길이와 요 길이까지 똑같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옵니까? 마찬가지로 요놈도 이렇게 펼쳐요. 펼쳤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 똑같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 당연히 수직이 등분인 거고 여기가 P 이렇게 찍힐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하려는 이 둘레의 최소값이 언제가 되는 거냐면 P' R 더하기 RQ 더하기 QP2' 이렇게 최소값이니까 얘네가 뭐가 될 때? 일직선이 될 때 P', P2'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사실은 이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길이를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내가 구하려는 길이는 요만큼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도를 할 때 맨날 뭐 때문에 못 푸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못 푸냐면요. 여기를 내가 O라고 잡아주면 성분 OP와 성분 OP'과 성분 OP2' 요거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안 그리면 안 보여요. 안 그리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 내가 왜 못 푸는지는 무조건 여기에요. 그러니까 내신이니까 이 정도는 꼭 따로 체크해주세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를 한번 그려볼 텐데 OP라는 길이는 이렇게 잡히고요. 얘가 지금 반지름이니까 얘가 4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 다음에 OP' 잡아주시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요 빨간색 길이와 요 빨간색 길이는 같습니다. 이유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뭐니까? 합동이니까. 대칭이동 시킨 거니까.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가 합동의 형태여서 여기는 요 길이가 4면은 여기는 요 길이 똑같이 4가 따라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OP2' 똑같이 연결하면은 여기가 수직이 등분된 거니까 완벽하게 이 삼각형 합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이 같아야 된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 길이가 모두 서로 일정하다. 얘는 합동인 삼각형들이 보여야 된다. 약간 요 얘기였습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 O가 있고요. 저기 내가 구하려는 게 P', P2'이니까 여기 P', P2'이 있어서 이렇게 생긴 요거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길이가 4가 나오고 여기가 길이가 4가 나오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만큼의 각을 알면 이 길이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여기가 60도예요. 여기 동그라미면 여기 합동이니까 동그라미죠, 여러분들. 여기 x면 여기 x죠. 즉 요만큼의 각이 여긴 거예요. 여기 몇 도인 거예요? 120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수선의 발 미등변 삼각형이니까 선의 발 내리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정답은 4루트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항상 어떤 도형이 나오는지까지 한번 얘기해보면요. 항상 O하고 P'하고 P2'을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요. 요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이 따라와요. 왜 반지름인지 보이시죠? OP 저거랑 똑같이 합동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각도는 뭐가 따라와요? 두 배의 세타가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 따라오는 저 세타의 각도의 두 배가 따라오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직접 한두 번 그려보시면 다음부터 틀릴 일 없습니다. 하지만 안 그려보고 헷갈리면은 틀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요겁니다. 꼭 요거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조금 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들아 이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871번, 873번 두 개가 똑같은 유형이고요. 871, 873 똑같은 유형이고
추상거리 문제인데 써주세요. 871, 873의 평행이동이라고 쓰세요. 평행이동. 871, 873의 평행이동이라고 쓰셔서 자, 풀어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세요. 871, 873. 자, 얘들아 871번 한 번 더 알려줄 테니까 872번 똑같이 3번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일단 여태까지 문제는 요렇게 생긴 거의 추단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여서 얘네를 이렇게 대치이동시켜서 얘네를 일자로 만들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기 요거 나오고 여기가 이렇게 붕 떨어져서 이렇게 나와요. 이거의 추단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게 기본 문제니까 우리는 얘가 연결되어 있으면 사실 일자로 만들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연결시키기 위해서 얘를 평이동시킨다는 개념이 약간 조금만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해 주셨을까요? 그거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간 다음에 위로 횡단보도 무조건 일직선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 거에 추단거리를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10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실제 무슨 문제냐면은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의 추단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얘네가 떨어져 있으니까 얘를 붙인 다음에 생각을 해달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일단 내가 여기를 0,0이라고 한번 시작을 해보면요, 여기는 몇 콤마 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일단 이놈의 y좌표는 5하고 10하고 10, y좌표는 25인 것 같아요. x좌표를 어떻게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냐면 여기가 5, 41이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뭔지 모른다면 a,25 이렇게 잡아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도 되는 거고요. 저 a를 구하기 위해선. 또는 그냥 피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 항상 피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타 써주시면 요만큼이 25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하면 빼야 된다는 거죠. 제곱해서 빼세요. 그러면 25 곱하기 41에서
25의 제곱을 빼버리면 그게 요만큼 A의 제곱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피타를 써버리면요. 이되니까 여기까지. 그럼 25로 묶어주시면 25에서 41에서 25 빼니까 16이 나와서요. 얘는 20의 제곱을 이렇게 따르는 겁니다. 5의 제곱, 4의 제곱입니다. 즉 A를 20이라고 구하는 거예요. 또는 이건 전과 정사의 고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여기를 20이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다시 나는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추상거리를 구하고 싶어서 얘를 어떻게 하겠다? 붙이겠다. 그러면 여기는 이 점을 여기에 붙이기 위해선 x축으로 평행이동시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로만 평행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래로만. 아래로 얼마만큼 내리면 돼요? 얘를 여기 맞다리면 아래로 얼마만큼 내리면 돼요? 10만큼 내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빨간색의 길이 자체를 그대로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되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이 시작점 요놈의 좌표가 0,1이 되는 거고요. 얘는 여기 있는 좌표를 10만큼 내렸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20,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걸 뭐 했을 때가 추단거리가 된다? 폈을 때가 추단거리가 되니까 답은 요만큼의 길이가 추단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면 여기가 25가 나와서요. 요만큼의 추단거리가 25, 거기다가 10을 더해버리니까 답은 35구나 이게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떨어져 있으면 붙여버린 다음에 책선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원리 이해되니까 자, 그에 따라 873번 똑같이 한번 풀어봅니다, 여러분들. 873 똑같이 풀어보세요. 그리고 풀기 전에 이거는 잠깐 얘기할게요. 요만큼의 둘레의 추단거리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는 이미 딱 정해진 길이인 거 눈에 보이세요? 이를 길이고 여기 정과 정사입니다. 즉, 이 문제는 요것과 요거의 추단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평행이동시켜서 붙여야 되고요. 붙인 다음에 아직 꺾여있죠. 붙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대칭이동시켜야 됩니다. 붙여보시고 대칭이동까지 한번 시켜보세요. 손이 멈춘 걸로 보아 힌트를 좀 더 드립니다. 길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길이 뭐 나왔어요? 기울기. 기울기와 길이를 이용한 좌표 설정 저거 내신 때 굉장히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울기와 길이 활용한 거 수학에서도 한 거 같은데. 잘 풀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볼게요.
자, 일단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는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서 더하면 되고요. 선생님이 이 빨간색만 빠르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얘를 여기로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를 얼마만큼 평이동해야지 여기 붙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루트이고 기울기가 1이니까 기울기와 길이를 활용한 좌표 설정 1대 1대 루트이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2가 된다는 거죠. 즉 얘를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해야지 여기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여기 있는 이 D의 좌표가 D'의 좌표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기 때문에 이러한 좌표만 따라와서요. 실제 내가 구하려는 길이는 요만큼의 최악거리를 구하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꺾여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칭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대칭을 시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5라는 점이 따라오는 거고요. 그럼 내가 구하려는 길이 자체가 요거 더하기 요거 이 최악거리가 언제나 요만큼이 된다. 이렇게 처리하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답은 요만큼 길이에 요거 2루트랑 요거 11을 더해버리면 얘가 정답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따라오시나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런 문제예요. 대칭이동 시킬 때요. 구부러져 있는 거 펴주시고 떨어져 있으면 붙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끝입니다. 오케이? 쉽니다. 자, 일단 투스텝 넘어가서 문제 조금 여러분들이 까먹은 거 있을까봐 선생님이 좀 체크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자, 투스텝에서 앞에서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요. 원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알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853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853번.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험에 한 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형태 조금 나올 거예요. 했나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는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얘가 나올 수 있는지를 체크해주세요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얘는 평행이동이니까 X축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해달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실제 평이동이니까 여기는 이 점이 여기는 여기에만 닿는지만 딱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 점이 2,1이라는 점인데 얘를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따라와서 딱 여기에 닿으니까 사실 완벽하게 똑같이 일치할 거다 이렇게 봐주면 결국은 동그라미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놈을 Y축 평이동도 시켜야 되고 그에 따라 Y축 대칭이동도 시켜야 되고 평이동을 시키기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얘를 한 방에 읽는 겁니다. 어떻게? X는 1에 대하여 대칭시키겠다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예를요 X는 1이라는 여기다가 대칭을 쏙 시켜주면 여기는 이 점 자체가 여기에 따르면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걔를 Y축으로 평이동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를 빠르게 처리하냐 느리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시간차이 날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다음 요거. 자 얘가 의미하는 건 Y축 대칭. 그럼 Y축 대칭 이동하니까 여기는 요 점이 이렇게 따라오는 상황이 되겠네요. 얘네 Y축 대칭 아니죠? Y축 대칭 이렇게 얘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들. 맞나요 여기까지? 근데 걔를 여기 마이너스 Y인가요? 네 마이너스 Y니까 X축 대칭 시키고 그 다음에 Y축은 평이동인데 그렇다는 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연락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놈은 YX의 대칭 이동 시켜주고 얘가 조금 여러분들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귀찮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얘를 YX의 대칭 이동 시켜버리고 그에 따라 이렇게 평이동 시켜가지고 제가 딱 맞닿는지를 사실 정확히 보려면 이 각각의 좌표들을 다 찍어주시는 게 완벽한 풀이가 되거든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따라오세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Y는 X의 대칭 이동 시켜주고 X하고 Y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축으로는 얼마만큼?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 시켜서 얘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대칭이동 시키고 평이동 시키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그냥 꼭지점의 좌표를 다 찍어버린 다음에 푸는 게 좀 더 완벽한 풀이가 될 수 있다. 실제 한번 해보면 여기는 2,1이라는 점과 3,1이라는 점과 2,2라는 점과 3,2라는 점이 있는데 얘네를 전부 다 이렇게 한번 이동을 시켜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셨나요? 그럼 어떻게 했죠? 상은 어떻게 했어요? 도형 그대로 옮겼어. 도형을 옮겼어. 그대로 옮겼어요? 이렇게 대칭 이동 시키고 기억에서 XY 대칭했어. 기억에서 XY 대칭. 기억을 활용해서 이거를 마이너스 대칭시켜서 네, 소식은 안 보였습니다. 기억을 활용한 생각 전혀 볼 생각도 안 했어요. 어쨌든 자 한번 해보면 자 마이너스 대칭시키니까 요즘의 좌표가 1,2로 바뀐다라는 거고요. 따라옵니까? 그에 따라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하니까 이런 좌표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칭시키면 이렇게 따라오는 거고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4만큼 하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여기 대칭 이동시키고 하면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고요. 대칭 이동시키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만큼 하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 네 개의 점이 저기에 딱 맞닿는지를 보면은 딱 맞닿기 때문에 정답이 된다. 이렇게 사실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따라오는 얘기까지 그래서 답을 여기까지 동그라미 이렇게는 하나의 문제를 봤는데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형태 보면은 어느 정도 대칭으로 빠르게 처리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854번 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본인이 그래도 헷갈리죠. 그리고 이거 뭐였나? 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여기 있는 예를 보는 순간 fx, y는 0이라는 놈에 대해서 요거하고 요거 더해서 4 나오니까 2대 대칭이라는 거 했나요? 그래서 이라는 식은 그래서 대칭 한번 시켜보면 요만큼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그대로 쭉 뻗어가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대칭되니까 아 여기 이라는 애가 4가 지금 요거하고 모시기에서 1의 대칭인 거니까 x좌표 합이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이라는 점을 찍어요. 6 찍어서 대충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갔다가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인데 마찬가지로 더해서 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8 이렇게 잡아주셔서 실제 이러한 형태를 잡아주시면 얘가 1번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 2번의 형태 잡아주시면 이게 2번인데 자, 2번은 주어진 얘 대신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x축 대칭시키면 된다는 거죠. 얘를 그대로 x축 대칭시키면 그냥 이거 똑같이 마이너스 1줄 잡아주시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오는 거. 얘가 2번의 형태가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번.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그에 따라 여기도 한번 빠르게 구해보면 지금 요놈의 기울기가 2증가이지만 기울기가 1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감소했으니까 여기 2가 따라오니까 이 점을 좌표 빠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하면 좋겠네요. 기울기 활용해서.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2번까지 끝났고요. 자, 3번은 주어진 얘를 yx의 대칭 이동을 해달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yx라는 직선을 그려보시면 여러분들 yx가 이렇게 잡힙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이 흰색을 그대로 데칼코마니 시켜버리면 여기 있는 요놈들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여기가 이렇게 따라와서 여기 마이너스 2, 2라는 애가 2, 마이너스 2 이렇게 따라올 거라고요. 여기 있는 요 직선 자체가 똑같이 이렇게 따라올 거라고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거에 대칭 이동하니까 똑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흰색이 마찬가지로 대칭이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가 연두색인 겁니다. 얘가 3번인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그대로 적어주시면. 그래서 여기 이제 꼴 보기 싫은 것들 다 지워서 이 세 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가요? 네, 이 세 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보라색하고 빨간색하고 연두색으로 둘러싸인 건 이만큼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따라합니까? 자, 그러면 뭐 사다리꼴 구한 다음에 2배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사다리꼴 구하면 여기가 2이기 때문에 6변이 6이고 여기가 4고 높이가 2인 거네요. 2분의 1에 4 더하기 6 곱하기 2. 근데 여기에 아래로 있으니까 여기 정답이 됩니다. 20인 것 같습니다. 따라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대칭으로 시켜야 되는데 해버릇해야 사실 적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좀 할 시간 드렸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아까 외웠던 것들 한번 좀 외워보시고요. 정리해야 될 거 있으면 꼭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